하루 10분 발 마사지로 찾는 몸 건강. 관족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법이다. 하루에 10분만 꾸준히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자신의 손으로 발바닥을 눌러보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즉시 알 수 있다.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곳이 나쁜 곳이다. 아픈 반사구에 대응하는 기관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이다. 발바닥을 누르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책은 삶을 건강하게 하고 몸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약손이 될 것이다. 모든 병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평소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건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족법은 자신의 몸을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1세부터 100세까지 발에 감추어진 신체 건강의 비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발견입니다. 노폐물은 만병의 근원. 이렇게 추방하자. 우선 신장에서 요도까지 주무른다. 체내에 생기는 노폐물의 대부분은 신장에서 걸러지며 수뇨관, 방광, 요도를 거쳐서 배설된다. 먼저 배설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들의 반사구가 있는 곳을 잘 주무른다. 발바닥을 용천, 신장, 수뇨관, 방광의 순서로 주무르고 난 후 발 안쪽의 복사뼈 부분에 있는 요도의 반사구까지 잘 주무른다. 용천. 용천은 글자 그대로 육체의 전기가 샘처럼 솟아오르는 샘 같은 자리다. 따라서 이곳을 자극해주면 피로가 가시고 힘이 샘솟는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 위로 솟아오르는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신장의 경락은 용천에서 출발한다. 반사구는 오목한 깊은 곳에 있으므로 처음엔 가볍게 원형으로 돌리면서 누르고 압력을 가하면서 기를 넣는다. 신장. 신장은 좌우에 한 개씩 있고 왼쪽 것이 약간 더 크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정화하며 나머지 수분을 배설하여 체내의 수분을 컨트롤하고 염분, 혈압을 조절하는 혈액 청정기이다. 신체의 각 기관에 결석이 생기는 것은 신장이 약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폐물이 체내에 남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 안색이 나쁘고 비듬이 많으며 발에 냄새가 많이 난다. 죽은 깨, 기미, 여드름이 많고 발바닥에 무좀 등이 생기기 쉽다. 골수도 약해져 버린다. 신장의 작용을 나쁘게 하는 일반적 요인으로는 감기, 피로나 스트레스, 한냉을 들 수 있다. 신염은 감기를 계기로 발병한다거나 재발하기도 한다. 또한 피로나 스트레스, 한기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안정과 보온이 중요하다. 신장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여분의 수분이나 염분을 요로 배설하지 못하게 되어 혈관에 물이 고인 채로 있게 되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되는 것이다. 평소부터 발을 주물러 체력을 보강하여 신체 저항력을 키우고 지나친 피로나 수면 부족에 주의한다. 신장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 밖의 성인병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지나친 염분과 단백질 섭취를 삼가해야 한다. 한번 나빠진 신장은 현대의학으로도 복원되기 어렵다. 반사구를 잘 주물러서 기능을 좋게 하면 앞서 말한 증상들은 점점 호전되어 얼굴도 희게 밝아진다. 반사구는 상당히 깊은 곳에 있으므로 힘을 주어 주물러야 한다. 수뇨관. 수뇨관이란 위끝은 신장의 중앙 부위에 연결되고 아래끝은 방광에 이어진 소변을 내보내는 길이다. 따라서 수뇨관이 막히면 신장에서 방광으로의 요의 흐름이 나빠지므로 신장의 독소나 수분이 고여버린다. 더욱이 염증이 생기면
하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방광. 소변을 저장하는 장기로 근육으로 된 소변 저장 탱크인 셈이다. 방광이 약하면 소변에 힘이 없거나 배뇨 후에 잔뇨감,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등의 자각 증상이 일어난다. 방광염과 경련성 통통이 간단하게 치료된다. 2에서 3회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증상은 훨씬 가벼워지므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주무르면 반드시 회복된다. 요도. 방광에서 배출된 소변을 밖으로 내보내는 관이다. 요도에 염증이 생기면 배뇨할 때 요도가 쓰리고 요일을 자주 느끼게 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으므로 감염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남성은 요도결석과 전립선 비대에도 주의해야 한다. 발가락 전체를 주무른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발가락 전체를 잘 주무른다. 주무르는 순서에 상관없이 발가락 전체를 골고루 주무른다. 발가락은 골절하기 쉬운 부위이므로 주무를 때는 반드시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받쳐 주어야만 한다. 발가락에는 목 윗부분에 반사구가 모여 있다. 왼발에는 머리의 오른쪽, 오른발에는 머리의 왼쪽 반사구가 있듯이 좌우의 반사구가 교차하고 있다. 머리는 전신의 중추이므로 뇌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전신의 모든 기관에 이상을 일으킨다. 뇌진탕을 일으킨 사람이 혈뇨를 배설하면 신장병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뇌의 고장 때문에 신장에 잘못된 지령이 갔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잘못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전두동. 코뼈 위에 비강의 바로 뒤에 있는 좌우 한 쌍의 공동이 전두동이다. 오른쪽은 왼발의 반사구, 왼쪽은 오른발의 반사구에 나타난다. 이 반사구에 노폐물이 고이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결국에는 축농증으로 발전한다. 코뿐만 아니라 눈, 귀, 입 등에도 영향을 준다. 전두동 하단의 눈과 코 뒤편에는 사골동이 있는데 콧구멍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사골동 또한 두통의 주요 발상지이다. 눈 아래에서 턱 윗부분으로 연결된 상악동은 치통과 잇몸의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 전두동과 대뇌의 반사구에 노폐물이 고이면 언어장애를 일으키며 기억력도 감퇴된다. 반사구는 10개의 발가락 앞부분에 있으므로 구석구석까지 지압해야 효과적이다. 대뇌. 대뇌 반사구는 중추신경, 정신활동, 지각운동을 비롯하여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다. 대뇌의 반사구에 노폐물이 고이면 발꿈치에 있는 생식기의 반사구에도 노폐물이 고이기 쉽다. 그렇게 되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한다. 기억력의 감퇴는 대뇌의 활동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뇌도 진화의 산물이다. 자극을 주지 않으면 노화하여 버린다. 대뇌의 반사구인 엄지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자극하는 일은 뇌의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 머리가 무겁고 아픈 경우 대뇌의 반사구를 잘 주무르면 두통은 간단히 낫는다. 뇌하수체. 내분비 기능의 총사령부로 간접적인 기능으로는 내분비 기능에 호르몬을 공급하고 직접적인 기능으로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피부, 근육 등에 보낸다. 뇌하수체가 약한 사람은 주름이 많고 피부에 광택이 없다. 또한 근육에 탄력이 없어 말랑말랑하고 성장에 지장이 있다. 어릴 때부터 꽉 조이는 양말과 신발을 신고 발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에 자극을 주지 못하여 발육이 좋지 않은 것이다. 코. 코의 역할 가운데 후각 기능만큼 중요한 것으로 호흡 기능을 들 수 있다. 코는 인체의 필터이자 가습기로 호흡하는 공기의 정화작용, 가열작용이 행해지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한다. 공기 속에는 미세한 먼지라든가 세균 따위의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것들이 폐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코에서 대부분의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는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코의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외기가 폐포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니 바람직하지 않다. 코는 비단 외기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맞추어 허파로 보낸다. 코의 부위 중에서도 특히 콧구멍이 가장 중요하며 이 콧구멍은 폐가 관장을 하지만 기둥은 위장이 관리하고 코 속의 코털은 신장이 관리를 한다. 따라서 코의 바깥 주위에 무엇이 나거나 황색을 띠거나 하면 위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코와 관련된 호흡 또는 콧물, 코막힘 등의 이상은 기관지 개통이나 폐와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코에 병이 있으면 충분한 산소가 유입되지 못하거나 점막이 상해 호흡된 공기가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아 두통, 기침, 만성 피로가 뒤따른다. 손해. 손해를 흔히 운동의 감시장치라고 부른다. 손해에 이상이 발생하면 의식적인 동작이 불확실해지며 올바른 보행이 불가능해진다. 목이 아플 때는 발바닥 전체를 주무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반사구를 주무르면 효과가 있다. 이 반사구에 노폐물이 고이면 운동신경이 둔화된다. 경부. 경추를 싸감은 근육과 근육으로 된 목은 경부와 동부의 접점으로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기 때문에 복잡한 장애가 일어나기 쉽다. 목에서 어깨에 걸쳐 결리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이 반사구를 잘 주물러야 한다. 신발이 발을 지나치게 조이면 이 반사구에 콩알 만한 크기의 응어리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목에서 어깨에 걸쳐 혈액순환이 점점 나빠지므로 견통, 고혈압 등으로 시달린다. 위턱, 아래턱, 치아, 잇몸. 치아가 약해지는 것은 당분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다. 잇몸의 기혈이 나빠지면 충치가 되거나 약해지거나 빠지게 된다. 잇몸이 노화하면 거무스레해진다. 건강한 잇몸은 분홍빛이다. 치아의 통증은 이곳을 주무르면 멈춘다. 오른쪽 턱의 반사 부위는 왼쪽 발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의 반사 부위는 왼쪽 턱과 관련된다. 그러나 치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위경. 위경은 둘째 발가락 끝에 위치하고 여태라고 부른다. 위를 중심으로 한 장기로 신경계열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락으로 위경의 흐름이 이상이 생기면 팔다리에 힘이 없고 전신에 힘이 없다. 얼굴과 피부는 황갈색이 되며 입술은 트고 갈라지며 여인다. 이럴 때 위의 명치 끝과 배꼽 사이를 눌러보면 불쾌한 둔통이 있다. 담경. 담경은 넷째 발가락 끝부분에 위치하고 규음이라 부른다. 담경을 중심으로 담낭과 뇌신경 증세를 나타내는 경락으로 담낭은 쓸개에 해당되지만 그 역할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간의 장과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다. 담경이 약하면 상대 경락인 간경이 약해지고 관절의 약화로 다리를 잘 삔다. 자극 부위는 규음을 자극하면 된다. 방광경. 방광경은 새끼발가락 끝부분에 위치하고 지음이라 부른다. 방광을 중심으로 방광 및 생식기능과 비신경 증세를 나타내는 경락으로 방광경이 허하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뒷머리가 아프며 여자일 경우 자궁이 약해지고 남자일 경우는 고환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실증일 경우는 장단지에 통증이 일고 가슴이 답답하며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방광염이나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자극 부위는 지음을 자극하면 된다. 편도선. 편도선은 육체의 입구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면역기관으로 림프 조직이 발달해 있다. 편도선이 약해지면 항상열이 있으므로 쉽게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편도선을 잘라버리면 목이 세균의 온상이 되어 발병하기 쉽다. 이 반사구를 잘 주무르면 편도선 문제는 해결된다. 발바닥 전체를 주무른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뒤꿈치 방향으로 주물러 간다.
반사구나 순서에 관계없이 전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정성껏 주무른다. 손도 발과 같이 한다. 눈, TV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컴퓨터의 사용 증가로 우리의 중요한 눈이 혹사당하고 있다. 눈의 신경이 압박되어 모세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눈이 나빠지고 근시가 되기 쉽다. 또한 나이를 먹어 이 반사구가 굳어지면 백내장, 녹내장, 난시 등이 생긴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혈액 부족이나 기운 부족, 순환장애로 눈까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한다. 아기가 잘 때 불을 켜놓으면 근시가 될 확률이 높다. 어린이의 55%가 2에서 16세에 근시가 되었다. 인공조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사람들은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고 백내장이 오면 수술을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나빠진 눈은 못 고친다. 즉, 원래의 정상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체념하고 만다. 눈의 노화와 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잘 주무르면 시력은 회복된다. 오른쪽 눈은 왼발의 반사구에, 왼쪽 눈은 오른발의 반사구에 나타난다. 귀로 들을 때는 그 소리의 참뜻을 밝게 들어야 한다. 소리를 듣는 것 외에 평형 감각의 균형을 잡고 기압의 변화를 조정하는 기관이 있다. 오른쪽 귀는 왼쪽 발에, 왼쪽 귀는 오른쪽 팔에 나타난다. 난청이 되는 것은 이 반사구에 노폐물이 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발도 원인이 된다. 이 노폐물을 주물러서 제거하면 잘 들리게 되고 난청도 깨끗이 완치된다. 실례로 대구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한 분이 보청기를 해도 잘 안 들린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발을 주무르면 통증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파도 참을 수 있으니 주물러 달라는 것이었다. 이 반사구를 주무른 후 할아버지는 보청기가 필요 없게 되었다. 폐와 기관지, 입술이 검고 혓바닥이 희면 폐가 약하다는 것이다. 폐는 순환계의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여 모든 조직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해준다. 평소에는 폐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병이 나면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혈액은 체내를 순환하며 조직의 산소를 공급, 신진대사 기능을 돕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 이 반사구에 노폐물이 쌓여 굳어지면 뼈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원래 이곳의 뼈는 작은데 노폐물이 쌓여 크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 부분이 하얗게 되며 피부의 광택도 없어진다. 노폐물이 없어질 때까지 철저히 주무르면 기관지 문제, 소화천식 등은 쉽게 해결된다. 갑상선. 신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호흡하는 산소의 양을 조절하는 신진대사의 역할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성장 촉진 물질이 있는데 이는 뇌의 발달을 위한 중요한 물질이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잘 먹는데도 체중이 줄거나 탈모, 정서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땀이 많이 나고 손발이 떨리며 고혈압 증세를 나타내는 것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반대로 기능이 저하하면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찌며 피부가 건조해져 광택을 잃고 무기력해져 동작이 둔화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손발이 떨리고 심장의 고동도 빨라져서 호흡이 가쁘게 된다. 위의 근육은 음식물이 분해되어 위액과 섞일 수 있도록 약 20초마다 한 번씩 수축한다. 근심스런 일이 생기면 자율신경의 억압작용이 위액 분비의 균형을 무너뜨려 위벽을 상하게 하거나 위의 수축 운동을 약하게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등 상당히 스트레스에 약한 장기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증상으로 위가 안 좋으면 입술에 각질이 일어난다.
위를 계속해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위장이 한 끼를 소화시킨 후 휴식할 기회를 갖기 전, 즉 그 다음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충분한 위액이 공급되기도 전에 위가 활동해야 할 거리를 밀어넣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식을 하여 위가 팽창하면 횡격막이 위쪽으로 압박되어 심장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밤에 잘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장병 환자의 90%는 식생활의 개선으로 치유하고 있다. 위궤양이나 소화불량 등 위나 십이지장에 관계하는 병은 이 반사고에 노폐물이 고여 있기 때문이다. 이 반사고를 강하게 자극하면 반드시 해결된다. 췌장. 췌장은 체내의 혈당 농도를 조절하며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소로의 전환을 돕는 기관이다. 소화효소인 췌액을 분비하여 십이지장으로 보내 소화를 도와준다. 이것이 부족하면 소화불량, 신진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또 인슐린과 글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켜준다. 폭음, 폭식 등으로 췌장이 약해진 나머지 신장까지 약해지면 당뇨병이 된다. 췌장의 반사고에 밥알 크기의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당뇨병의 시작이다. 위장, 췌장, 간장은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씹어 천천히 식사를 함으로써 췌장의 기능을 높이면 췌액의 분비뿐만 아니라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 이 반사고를 잘 주무르면 당뇨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심장. 심장은 폐와의 혈액순환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간장과의 혈액순환으로 영양소를 받아들여 전신의 혈액을 공급한다. 심장은 선천성을 제외하고는 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 그런데 왜 심장이 약해지는가 하면 결국 혈액순환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혈액이 상반신 쪽에만 모여 하반신, 특히 발 쪽에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어 약해지는 것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가까운 인척이 잠을 자다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장에 영양을 보급하는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 혈류가 감소해 심근의 괴사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심근경색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수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발을 주물러 주었다. 이후 그분은 점차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어 수술하지 않고 퇴원하게 되었다. 제2의 심장인 발 근육의 수축력은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왼발에 있는 반사구에 힘을 주어 잘 주무르면 혈행이 좋아져 심장의 건강은 회복할 수 있다. 간장. 영양조절, 저장작용, 해독작용, 적혈구의 분해작용, 담즙의 생산작용, 체온유지 작용 등 간장의 기능은 500여 가지라 한다. 간장이 약하다는 것은 먼저 신장이 약해서 노폐물의 배설이 불완전하게 되어 배설되지 못한 노폐물이 혈액에 의하여 운반되어 이곳에 고이는 것이 원인이다. 간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약해져도 말이 없다. 그러므로 간장병은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식욕이 없고 구역질이 난다.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손바닥이 빨개진다. 얼굴색이 검어지며 거칠어진다. 술 마시는 양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체중이 줄어든다. 소변이 커피색으로 변한다. 피하의 담즙산으로 인한 가려움증도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일단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얼굴이 희고 광택이 있으며 입술에 붉은색이 있는 사람은 우선은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역시 쉬운 방법은 반사구를 눌러보는 것이다. 간장의 반사구는 오른발의 깊은 곳에 있으므로 발끝을 향해서 꽉 힘을 주어야만 한다. 아픈 사람은 간장이 나쁜 사람이다. 이 통증이 없어지면 건강해진다. 간장의 반사구는 오른발에만 있다. 담낭. 담낭에 일어나는 심한 통증은 담낭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미식이나 태식에 의한 과잉 영양 때문에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가면 간장은 그 잉여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담즙 속에 배출한다. 그러면 그것이 침전해서 담석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생김으로써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진행을 늦추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담낭과 십이지장의 반사구를 잘 주무르고 올바른 식생활을 하면 치료된다. 소장. 소장은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는 주로 소장에서 행해진다. 따라서 사람은 위를 절제해도 살 수 있지만 소장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장의 연동운동에 의한 수축력으로 하는 소화와 장액에 의한 화학적 소화, 이 두 가지를 한다. 소장의 반사구가 팽팽히 부어 있을 때는 영양의 흡수가 불량한 상태이다. 소장의 장애에 의한 만성 설사를 하면 역시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노화가 빨라지며 탈모, 노쇠, 저혈압 등이 일어난다. 대장. 대장은 우리 신체의 재활용 센터이다. 묽은죽 형태의 음식 찌꺼기에 섞여 흘러 들어오는 수분과 전해질을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다시 흡수한다. 재흡수된 영양분은 혈액이나 소화액 등으로 다시 이용된다. 대장은 위장만큼 감정에 예민하다. 스트레스, 슬픔, 걱정 같은 감정이 대장의 운동 기능을 떨어뜨린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변이 가늘거나 설사하는 과민성 대장 증세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과 대장이라는 기관의 밀접한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된다. 청결한 장은 화장품 1톤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장의 청결이 건강의 필수 요건이다. 변비가 있으면 신장이나 방광까지 나빠진다. 이런 사람은 반사구에 응어리가 있어서 항문 반사구까지 통증을 느끼게 된다. 변비는 반사구를 잘 주무를 것과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 속에 부패된 변이 쌓였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묽은 변을 보거나 아랫배가 냉하다. 피곤함이 연속되고 깊은 잠을 못 이룬다.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가 거칠고 뾰루지가 난다. 편보기가 힘들거나 파말처럼 본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며 몸이 붓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변이 가늘고 시원하지 않다. 명치 끝이 답답하다.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똥배가 나온다 등의 자각 증상이 있다면 변이 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직장. 배변하기 위한 길이 15cm의 기관으로 결장부에서 만들어진 변이 들어오면 자율신경으로 배변 시기를 알려준다. 장에 오랜 시간 내용물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증가해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된다. 직장의 반사구에 노폐물이 쌓여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장기의 직장에도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항문도 약해져 치질의 위험이 있다. 발 안쪽에 복사뼈 위에 있는 직장근대의 반사구와 항문의 반사구를 함께 주무르면 치질에는 놀랄 만한 효과를 발휘한다. 항문. 항문은 직장의 말단부, 즉 대장의 끝에 붙어 있다. 항문의 관은 약 3cm로 강력한 세 개의 근육으로 닫혀 있다. 항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을 매일 노폐물 배설에 사용해야 하는 주요 기본기관으로 이 부위에 어떤 질환이 발생하면 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 대단한 통증이 수반된다. 항문 질환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걸리는 병이므로 가족이 함께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예방법으로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앉은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항문 괄약근 운동을 자주 할 것을 권한다. 치질은 항문과 직장의 통증을 제거하면 치료된다. 완치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 이 반사구를 끈기 있게 자극하여야만 한다. 생식선. 생식선이 약하면 남성은 임포텐츠, 여성은 불감증이 된다. 또한 이 반사구가 굳어 있으면 건망증, 기억력이 나빠진다. 기억력은 엄지발가락과도 관계가 있다.
이 반사구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강하게 주물러야 한다. 생식선은 신장, 간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장은 생식을 주관하는 장기인데 만약 신장의 양이 쇠약해지면 호르몬 기능을 포괄하는 신양의 기능이 부족하고 신음의 기능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 성욕이 감퇴된다. 또한 간은 혈을 저장하는 장기로 생식을 주관하는 음경의 인대와 근육 계통을 주관하는데 만약 혈이 부족해 간의 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정서적으로 우울해 간장의 기가 울체되면 역시 성욕이 감퇴한다. 폐경기로 우울증에 시달려온 여성들이 관족법을 열심히 하여 다시 생리가 시작되는 예가 많이 있다. 다시 젊어진다면 관족법을 열심히 해볼 만하지 않은가. 골반, 자골신경. 여성의 경우 분만 시에 그 외경이 중요하게 되나 자골신경은 신체 중 가장 굵고 긴 신경으로 요선추에서 시작되어 엉덩이부터 태퇴골의 뒤를 통하여 무릎 뒤로 좌우로 나누어져 양쪽 장단지에서 발가락까지 이르러 발의 운동을 담당한다. 통증은 연속적으로 요통을 수반한다. 발의 안쪽을 끝까지 주무른다. 발끝에서 뒤꿈치, 복사뼈까지 잘 주무르고 장단지, 특히 여성은 무릎 안쪽의 좌골신경을 빠짐없이 주무르며 무릎 위 허벅지까지 주물러준다. 경추. 인간의 골격을 이루는데 기본이 되는 척추의 머리 쪽에 7개 뼈를 경추라고 한다. 신경을 쓰거나 머리에 무엇을 이고 걷는 등의 부담을 주면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 손이 저리거나 마비가 오기 쉽다. 신경을 쓰면 목 뒤가 뻣뻣한 것도 목뼈 뒤의 경추 동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목뼈가 바르지 못하면 변비통 등으로 어깨 부위에 고장이 생기기도 한다. 예방법으로 자주 목 운동을 해주고 바른 자세를 취하며 장시간 한 가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반사구를 잘 주무르면 이러한 증상들은 좋아진다. 이곳에는 대뇌에서 신체의 각 부위에 지시하는 중요한 중추신경이 통하고 있다. 흉추. 내장, 폐, 심장, 간장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반드시 누웠을 때 갈비뼈 모양이 이상한 것은 그 밑에 있는 폐와 위, 심장, 간장 등의 이상을 나타낸다. 요추. 5개의 뼈로 이어져 있으며 척추 뼈 중에 가장 크고 굵다. 상반신의 중량 전부가 요추와 그 주위의 근육에 가해진다. 다리, 골반, 자궁, 방광 등을 주관하는 신경이 소속된 곳이기 때문에 삐뚤거나 좁아지면 좌골신경통, 디스크, 단족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또 생리통이나 배뇨, 정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근육이 약해지면 지탱할 수 없게 된 힘이 요추에 부담을 주어 각종 요통을 유발한다. 척추를 구성한 관련 반사구와 고관절을 자극하게 되면 당장 허리의 통증은 완화되고 복근과 허리 주위의 근육골반과 고관절 주위의 근력이 강화되어 요통은 없어진다. 선골. 추골의 최하위에 있는 것이 선골이다. 역삼각형 모양으로 골반의 후벽을 형성하고 있다. 선골은 하지의 운동을 지탱하며 골반을 강화한다. 미골. 미골은 추골의 끝부분에 있고 태어날 때 4개였던 추골이 합쳐져 1개로 된 것이다. 엉덩방아를 찍거나 해서 손상을 입기 쉬운 곳으로 미골이 손상되면 추골의 제일 윗부분인 경추에 이상을 일으키기 쉽다. 이상의 반사구는 척추를 각 부분으로 분류한 것이다. 척추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을 완화시켜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 너무 푹신한 소파나 침대는 척추에 지나친 부담을 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척추의 바른 자세는 고개를 들고 턱을 당기며 등을 세우고 가슴을 편 자세이다. 나쁜 자세는 웅크리거나 숙인 자세로 이러한 자세는 가슴과 위에 부담을 주어 내장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엎드려서 책을 보다 그대로 자거나 옆으로 누워 팔로 머리를 받치고 TV, 책, 신문을 보는 자세도
척추가 휘어지는 원인이 된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골반의 균형을 깨 척추가 휘고 두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게 된다. 골반의 이상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 골반이 벌어지거나 비뚤어지면 똑바로 서거나 누워 있을 때 한쪽 팔이 밖으로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휘어진다. 머리와 팔이 자주 아프고 어지러운 사람은 목뼈가 비뚤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며 등이 자주 아프면 등뼈가, 다리가 아프고 소변이 시원찮으면 허리뼈와 골반이 비뚤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엉치 부위가 항상 묵직하며 생리가 불규칙한 것도 같은 원인으로 생긴다. 이 증상들은 관족법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자궁, 전립선. 이 반사구가 약해지면 여성은 자궁에 혹이 생기기 쉽고 심한 생리통을 유발한다. 평소에 주의해서 철저히 주물러야 한다. 남성의 전립선은 방광의 뿌리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이 선은 부분적으로 요도를 에워싸고 있다. 나이가 들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전립선이 점차 커져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생겨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염은 흔한 질환으로 요도염 발생 때 완치를 하지 않아 생길 수도 있고 지나친 음주, 과도한 성생활, 꽉 쬐는 바지 착용, 과로 등도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지방,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과다한 커피의 복용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결국 전립선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특히 전립선은 약물의 직접 투여가 어려운 장기이므로 꾸준하고 끈기 있게 반사구를 자극하면 반드시 낫는다. 고관절. 하지와 신체를 연결하는 관절이다. 다리로 흐르는 굵은 혈관, 신경, 림프관이 통한다. 고관절이 굳어지면 무릎과 발에 부담이 가서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 요추의 반사구에 통증이 있고 이 고관절의 반사구가 아픈 사람은 반드시 요통이 있다. 이 부분은 본래 뼈와 피부만 있는 것이 정상인데 살이 붙어 뼈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노폐물이 고여 있다는 증거로 뼈가 보일 때까지 주무른다. 부갑상선의 통증이 없어지면 요통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또 턱이 빠졌을 때도 고관절 반사구를 자극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직장근. 직장근의 기능 저하로 배변의 시기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노폐물에 있는 유독 성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직장 기능에 이상이나 치질이 있으면 직장, 항문, 직장근의 반사구가 대단히 아프다. 치질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곳의 반사구를 잘 주무르면 해결된다. 자골신경. 자골신경의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허리에 이상이 생겨서 자골신경통이 나타나며 당뇨병의 대사성 질환으로 자골신경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골신경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허리의 이상은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이며 척수의 염증이나 종양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에게 많은 냉증은 자골신경통에 의한 것이 많아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냉증도 완치되지 않는다. 자골신경통인 사람은 발 안쪽의 복사뼈 밑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면 통증이 있다. 무릎 바깥쪽의 자골신경도 무릎 위까지 잘 주무른다.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면 완치된다. 발의 바깥쪽을 주무른다. 발 안쪽과 같은 방법으로 발끝에서 무릎 위 10cm까지 주물러 간다. 어깨. 견관절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관절인 만큼 근육과 신경의 장애도 받기 쉬운 곳이다. 어깨가 결리니까 어깨나 어깨의 반사구만을 주무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래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견관절이 약해지면 승모근, 목, 경추도 약해져 있을 것이다. 순서에 따라 발끝에서 무릎 위 10cm까지 빠짐없이 주물러 가고 특히 어깨 반사구를 철저히 주무른다. 견관절 주위의 근육에 칼슘이 침전되면 오십견이 일어난다. 여성의 견통은 하이힐 등
신발에 의한 나쁜 자세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어깨에 이상이 있으면 고관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완, 팔꿈치 관절. 주관절은 상완골, 척골, 요골 등 3개의 관절로 이루어진다. 많은 신경과 동맥이 통하며 손상받기 쉬운 곳이다. 테니스나 야구, 볼링, 골프 등의 운동 선수들이 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곳이다. 무릎. 대퇴골과 경골에 이어져 슬개골과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관절이다. 동맥과 좌골 신경의 2개로 분리된다. 무릎은 체중이 실리는 곳이며 자주 쓰이는 곳이다. 하이힐이나 통굽을 신는 여성들은 높은 굽으로 인해 걸을 때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아킬레스건의 신축성이 짧아지고 발목과 무릎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의 흐름이 장애를 받게 된다. 발을 주무를 때 특히 무릎 뒤쪽에 힘을 주어 주물러야 한다. 미골. 자골염, 자골신경통, 미골 손상 후유증, 두통 등이 있는 사람은 미골의 손상이 자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눈길 같은 곳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을 때 잘 다친다. 특히 여자들은 출산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다친다. 그 때문에 여성의 경우 여름에도 냉증이 심할 때가 많다. 신장, 용천과 대뇌를 다시 한번 주무른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의 반사구를 주무른 후 용천의 기를 불어넣는다. 엄지나 봉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두들긴다. 그런 다음 엄지손가락을 튕겨 탁기를 뽑는다. 좌우 양발을 순서대로 주무른다. 백탕을 마신다. 주무르는 것이 끝나면 백탕을 500cc 정도 마셔야 한다. 큰 컵으로 2컵 이상이다. 백탕을 마시지 않으면 힘들여 주물러 없앤 노폐물이 혈액이나 림프액 등의 순환에 흐르지 않는다. 냉수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몸을 차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물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철분과 함께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6대 영양소 중 하나이다. 물은 영양성분을 녹이고 산소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신체의 각 조직과 기관에 운반해주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우리 몸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과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정상적인 신체 기능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 우리 몸은 하루에 적어도 8컵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8컵은 우리 몸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최소량의 물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그보다 적다면 지금 세포들은 그만큼 적게 공급되는 물을 가지고 악착같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소변의 색깔이 샛노랗다면 그건 바로 모자라는 물을 가지고 세포가 얼마나 고전하면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적신호라고 한다. 성인의 경우 소변과 땀으로 소실되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2.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은 언제 어떻게 마시나? 끓인 물은 산소가 결핍되므로 식혀서 이 그릇 저 그릇으로 번갈아 옮겨 붓거나 스푼으로 젓는다. 그러면 물줄기에 공기 접촉이 많아져 다량의 산소가 흡수된다. 관족법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백탕을 마신다. 꿀꺽꿀꺽 마시지 말고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식사 도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아침 저녁 공복에 물 한 잔씩을 마시고 낮에는 소변과 땀으로 소실되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 발바닥을 거치지 않고는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발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신다면 발 건강도 지키고 삶의 만족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